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러면서 더더욱 저 역시도 거짓된 삶을 살지 말자 생각하며 늘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였어요. 워낙 작은 동네의 시장 정육점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랑은 웬만하면 다 알고 지냈고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아줌마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도 했고 어떤 아줌마는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명품 가방이며 옷가지 등을 저희 정육점에 맡겨놓고 외출할 때마다 들려서 갈아입고 나가곤 했죠.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터라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우리 엄마는 참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구나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심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 받아 하셨어요. 먹고 사는 게 뭔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동네 장사기 때문에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하면서 아주 힘들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엄마가 안쓰러운 나날이었고 더더욱 공부를 하여 성공해야겠다 싶었고 그것이 엄마에게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시장 골목 벗어나고 우아한 일 하면서 살아. 알겠지? 보고 자란 게 이런 것밖에 없겠지만 엄마는 네가 이런 시장 구석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처럼 사는 거 죽어도 싫다. 이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야. 알겠어요. 엄마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꼭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 손에는 다 굳은 살도 박히고 매일 힘들게 일하는 엄마 내가 호강시켜 드려야지. 걱정 말고 나만 믿으세요. 나중에 정육점 같은 거 말고 노년에 편하게 집에서 쉬게 해드릴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너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네 아빠 없이 너 키우면서 그거 하나 딱 하나만 바라는 거야. 악착같이 시장 아줌마들을 상대하며 일을 하는 엄마가 안쓰러웠고 엄마는 그런 저에게 꼭 이 시장 골목을 떠나 우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간절히 바라서 그런지 전 나름 수제소리를 들으며 공부하였고 인류대학을 가 대기업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였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정말 심성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의 어머님을 보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저처럼 아빠가 없이 자란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자리를 보니 홀로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꼭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운 것처럼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아이고, 엄마 혼자서 널 키웠다고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바르게 키웠다니. 정말 존경스러우시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대단해. 난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꼭 데리고 오길 바랬어. 나도 딸이 있지만 정말 잘 자란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절 키웠다고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나 했어요. 전혀. 오히려 대단하신 거지. 평생을 장사하면서 힘들게. 물론 너도 공부하느라 힘들었겠지만 정말 대단해. 나 역시 혼자서 애를 키우느라 니네 엄마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잘 만난 거지.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거봐, 내가 말했지? 엄마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오늘 동생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보도록 하자. 아마 내 동생도 자기 보면 엄청 좋아할 거야. 심성이 엄청 착하거든. 우리 엄마를 닮았지. 그래. 네,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결혼해서 정말 잘하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아마 저희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니까요.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간 예비 남편의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누이는 시집을 가서 그날엔 보지 못했지만 따로 약속을 잡아서 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저희 결혼식은 준비가 되었고, 결혼식 전 남편이 시누이와 밥 한번 먹는 자리를 만든다며 식당을 예약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 처음으로 정말 착한 예비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쓰여 있더라고요. 나 착해, 이렇게 말이죠. 대화 결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정말 친절하고 착한 시누이였어요. 언니, 우리 집에 가족이 되는 걸 정말 환영해요. 결혼 선물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일단 환영한다는 꽃 받아주세요. 어머, 뭘 이런 걸.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이렇게 밝게 맞아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에이, 당연히 밝게 맞아드려야죠. 아, 언니, 결혼 선물 혹시 뭐가 좋으세요? 오빠한테 물어봐서 전 세탁기 생각하는데. 에이, 너무 가해요.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아가씨 마음만 받을 거니까 절대 무리하게 준비하지 마세요. 전혀요. 제가 진짜 준비해주고 싶어서 그런걸요? 오빠 결혼 축하 선물이기도 하고 언니한테도 꼭 필요한 거니까 해주고 싶어요. 착한 예비 시누이는 절 격하게 반겨주었고 결혼 선물까지 해준다며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해준 것도 없이 이런 걸 덥석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아가씨는 꼭 결혼할 때 오빠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며 세탁기 한 대를 구매해 주었답니다. 제 남편 역시 시누이 시집 갈 때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해줬다고 하면서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말이죠. 아무리 남편이 냉장고 세트를 해줬다 한들 그래도 세탁기를 사준 아가씨가 너무 고마워 남편과 따로 아가씨의 집에 방문할 날이었어요. 그날 저와 남편은 마음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어버렸고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죠. 아,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 어쨌든 잘 쓸게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요, 아가씨. 언니도 이렇게 비싼 음식 안 사오셔도 되는데 잘 먹을게요.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잘 됐네요. 아, 전화가 자꾸 와서 잠시만요. 시누이는 한참 울리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전화기 너머의 주인공은 아가씨의 시어머니 같았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수화기 넘어서까지 말소리가 엄청 울렸고 그 소리를 들으니 눈치도 보이면서 어쩔 줄 모르겠는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괜히 우리 결혼이 아가씨에게 짐이 된 건 아닌지 하는 마음에 아가씨 눈치도 보게 되고 가지방석에 앉아버린 기분이었어요. 예,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너네 오빠 장가 가는데 세탁기 사줬다며? 지금 내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세탁기를 사줘? 아, 돌겠네. 네 남편 밖에 나가서 얼마나 쎄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돈을 그렇게 써? 너 그 돈 벌려면 우리 아들이 환자를 몇 명이나 봐야 하는 줄 알아? 어쩜 지밖에 몰라, 인간이? 어머님, 그 돈 다 제가 모은 돈이기도 하고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제 돈 쓰는 걸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 네 돈이 그럼 우리 아들 돈 아니라는 거니? 니네 오빠도 참 양심 없다. 지 동생한테 그런 선물 턱하니 받고 싶대. 하여간 지 엄마가 뭘 가르쳐서 보냈길래 애가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니구나.
너 내가 이번 주말에 올라가서 따끔하게 가르쳐 놓을 테니까 그리 알아. 어디 여자가 돼가지고 돈을 함부로 써대길. 뒷구석이라고는 없이 자라가지고 돈 쓸 줄도 모르겠다 했더니 이거 웬 아주 돈을 써대는 꼴 보면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가씨의 시어머니였고 한참을 저희 결혼 선물을 해준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아가씨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줄 몰랐는지 아무렇지 않게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어요. 아, 시어머니신데 주말에 반찬 해가지고 오신다네.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우리 밥이나 먹죠. 다 들었어. 네가 괜히 우리 집 세탁기 사줘서 너네 시어머니 화나신 거 아니냐? 그때 뵈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던데. 에이, 아니야. 내 돈인데 뭘. 그리고 어머님 말로만 저러시지. 진짜 성격은 쿨한 분이시라 정말 신경 안 써도 돼. 언니,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전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나저나 선물 때문에 그런 거 같으셔서 그것 때문에 아가씨 괜히 곤란해지신 거 아니에요? 전 이게 더 걱정되는데. 진짜 괜찮으니까 아가씨 곤란하면 얘기해줘요. 아니에요. 진짜 마음 안 쓰셔도 돼요. 아, 괜히 전화는 받아가지고 좋은 날 언니랑 오빠 마음만 불편한 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불같으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물도 다 제 돈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아가씨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였고 전 찝찝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시어머니란 사람에 대해서 종종 들을 수 있었는데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의 간호사인 시누이를 반대하는 시어머니였으며 본인은 아들이 의사라서 꼭 부자 며느리를 보고 싶었다고 상견례장에서 대놓고 무시를 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인성이 어떤지 알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 동생 전문대학 나오고 간호사 하는데 그 집 아들은 의사잖아. 그래서 엄청 반대하다가 결국 그 집 아들이 죽겠다 뭐다 하는 바람에 허락한 결혼이거든.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아들 앞세워서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집안인데 엄청 반대가 심했지. 아, 그렇구나. 그래도 잘 살면 됐지. 진짜 너무하시다. 그럼 지금까지 시집살이 하면서 살고 있는 거네? 아, 너무 안타깝다. 가서 뒤집어 엎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자기야 뭐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건데 결혼하자마자 본인 종부리듯 하루 종일 호출해 대고 명절엔 우리 집 절대 못 오고 동생한테 해온 것도 없는 게 말대꾸나 한다며 지난번엔 뺨까지 내리쳤다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매제 만나서 똑같이 뺨 날릴래다 동생이 하도 참으래서 참았어. 어머,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뺨을 내려쳐.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 내가 다 열받는다. 어렸을 때부터 착하기만 해가지고 진짜 베풀 줄만 알고 참기만 할 줄 알지. 나도 이런 거 보면 내 동생 너무 답답해. 이런 얘기 나한테나 하지 또 엄마 속상할까 봐 절대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거든. 자기도 모른 척해. 걔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겠어? 친구들한테 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오죽 속상하니까 나한테라도 털어놓는 거지. 하여튼 진짜 내 마음이 다 안 좋다니까.
남편한테 들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집살이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시댁이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정말 착한 시누이가 그런 시집살이를 당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웠고 제가 뭘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괜찮다는 시누이였고 그렇게 흐지부지 저희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도 시누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결혼 너무 축하해요, 오빠랑 새언니. 나랑 남편은 빨리 가봐야 해서 패백하는 것도 못 보고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왜? 매제가 말해봐.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에 왔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찍 가야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 저 사실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의사기도 해서 엄마가 진료 좀 봐달라고 하셔서 빨리 가야 하거든요. 아,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가려면 자네나 가. 어차피 의사들이 필요한 거지 며느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에이, 왜 그래, 오빠. 미안해. 그래도 이 사람 혼자 가면 또 어머님 보기 그러실 거야. 내가 미안해. 그래도 시 끝나는 건 다 보고 갈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응? 오늘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인데 웃고 풀자, 우리. 내 맘 알지, 오빠?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프다고 빨리 와야 한다고 하는 아가씨의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어떤 인간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의 남편은 무늬만 남편이지 실질적으로 저 고부 사이에서 뭐 하나 딱히 줏대를 잡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화가 났지만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칠 수 없어 애써 꾹꾹 참으며 식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나고 저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집들이 겸 아가씨네와 어머님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였어요. 그리고 가족이 되니 안 보이던 아가씨의 남편의 행동들도 볼 수 있었답니다. 가만 보니 마마보이 그 자체더라고요. 아, 엄마가 오늘도 일찍 들어오라네. 엄마 몸이 또 안 좋은가 봐. 밥만 먹고 일어나야겠는데? 괜찮지? 엄마 아프대잖아. 그래도 패백도 못 본 결혼식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려면 자기 혼자 가. 난 못 가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설마 엄마가 아프다고 일부러 그러시겠어? 아, 당신도 너무한다.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 눈 하나를 깜짝 안 하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고려해 봤을 거야. 엄마 반대해도 끝까지 밀어붙였건만 내 부탁 같은 것도 못 들어줘? 그 말이 아니라.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내가 언니한텐 잘 얘기할게. 먼저 간다고. 정말 언니랑 오빠 보기 미안하다. 주방에서 둘이서 저렇게 나누는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들어버렸고 오히려 시누이가 민망할까봐 제가 먼저 선수를 져주었어요. 제 딴엔 아가씨가 저에게 미안함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고 그렇게 배려하면서도 아가씨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 아가씨, 여기 계셨네요? 아, 오늘 오빠가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모처럼 놀러 왔는데 미안해요. 내가 정식으로 다음에 아가씨 초대할게요.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 종종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요. 저야 좋죠. 그럼 그럴까요? 사실 저희도 일찍 가봐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그렇게 아가씨가 떠났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남편과 시어머니에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없어서 그런지
아가씨는 꼭 제 여동생 같아 자꾸 그날 일부터 그 전일까지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아가씨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했지만 제가 달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그 이후로 아가씨와 종종 만남을 가졌지만 아가씨는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몸이 많이 말라갔어요. 아가씨, 왜 이렇게 말랐어요? 피죽도 못 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아니에요. 그냥 요샌 시어머니 집 앞에 고구마밭 있는 거 그거 일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타서 그래요. 아니, 본인이 좋아서 하는 고구마밭 아가씨가 왜 가서 일을 해요? 아가씨는 병원 일도 있으면서 밥은 잘 먹어요? 사실 너무 힘드네요.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제가 원체 대놓고 말을 못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가만히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제가 나쁜 것 같고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참 못났죠? 아가씨,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아가씨같이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의사가 뭐 대수래요? 그 아줌마 진짜 웃기네. 당연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간호사 며느리한테 뺏긴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다마는 정말 힘들긴 해요. 가만히 듣고 보니 아가씨는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아가씨를 생각해 일단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로 했고 아가씨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생각을 하는 나날이었죠. 그러다 보니 벌써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댁으로 첫 명절을 새러 갔어요. 저희가 좀 늦게 간 덕에 신혼애가 미리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친정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명절엔 시누이가 오긴 왔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누이가 뭐라고 하려고 하던 차에 또다시 시누이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더라고요. 아들, 다시 와야겠는데? 나 설거지하다가 그릇에 손 베었다. 이거 파상풍 걸리면 어떡해? 네가 와서 봐줘야지. 정말? 근데 우리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가긴 그렇고. 엄마 일단 피 많이 나면 근처 응급실이라도 가요. 뭐야? 내가 의사 아들 내버려두고 왜 다른 병원에서 진찰받냐? 너 아주 결혼하고 변했어? 네가 이럴 수 있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의사 만들었더니 지금 엄마 다쳤다니까 다른 의사한테 진료봐라 이거네? 그것이 그렇게 시키던? 아니, 하은이는 그런 말 안 하지. 왜 또 하은이를 걸고 넘어져요? 알겠어. 진정해, 엄마. 일단 지혈 좀 잘 해놔요. 신우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쩌렁쩌렁 소리에 신우이는 가방에서 무슨 약을 복용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노이로제에 신경 안정제까지 처방받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첫 명절 새러 갔더니 착한 신우가 안정제 복용하며 밥 한 술 못 두고 있었고 결국엔 저를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 시어머니 후출 와서 갈게요. 이번에도 오래 못 있네요. 미안해요. 오빠랑 엄마한테도 미안해 정말. 아가씨,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가씨 시어머니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저
아가씨가 이러는 거 도저히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 아가씨, 시어머니 누구예요? 제가 진짜 그 잘난 얼굴 좀 같이 가서 봅시다. 아니, 엄마가 다쳤다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같이 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화내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참다 화가 난 전 아가씨를 따라 나섰고, 아가씨 남편은 제가 따라 나선 후부터 표정이 안 좋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는 아가씨를 앞세워 아가씨의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익숙한 동네를 지나 아가씨의 시어머니를 마주했는데 정말 세상은 좁더라고요. 고약한 아가씨의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전 저도 모르게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래서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는구나 싶은 마음에 웃음이 터져 나왔고, 제가 깔깔거리고 웃자 다들 놀랐어요. 어머, 여기서 뵙네요? 저 아시죠? 대명정육점 딸이잖아요, 아줌마. 익숙한 동네라 했더니 이 동네 분이셨구나. 아니, 대명정육점 딸내미가 여길 왜? 그리고 우리 며느리랑은 무슨 사이길래 지금 명절에 여길 찾아와요? 아, 형님의 와이프셔. 하은이 새언니지.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이런 우연도 있네요. 서울 분인 줄 알았는데. 학교도 서울에서 나오고 일도 서울에서 해서 고향에 오랜만에 오죠. 엄마가 가게를 접은 후로 올 일도 없었고요. 근데 아줌마 참 뻔뻔하게도 가족 유지하고 있네요. 이래서 못된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건가? 아들도 의사 만들고. 뭐라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하은이 따라 그냥 한번 와봤으면 얼굴 봤으니까 얼른 가요. 나도 바쁘니까. 그래도 며느라기 손님인데 그럴 수가 있나? 아유, 어서 와요. 들어와서 맛있는 것 좀 먹다가 가도 되고. 이리 들어와요. 제 얼굴 보자마자 캥기는 게 있으시나 봐요? 아니 아줌마, 명품 모시며 가방들 다 어디다 두고 그런 몸빼를 입고 계신담? 제가 본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서 못 알아보겠네요. 뻔질나게 저희 정육점에 옷이랑 가방 맡겨두고 갈아입고 다녔잖아요. 네? 저희 엄만 명품 자체가 없으세요. 워낙 힘들게 살아오셨기도 했고, 저 공부시키느라 본인 치장도 안 하셨거든요. 아들도 모르는구나. 아줌마 20여 년 전부터 바람나서 내원님들한테 선물 받은 거 다 우리 정육점에 맡겼는데 유명했어요. 이 동네 아줌마들 중 모르는 사람 없을걸? 워낙 아줌마들끼리 휘시하기도 했어서 딱 본인들만 몰랐던 거지.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 학생이었던 내가 이렇게 생생히 기억할까? 아줌마가 말 좀 해봐요. 갑자기 웬 꿀먹은 병어리 같아요? 바람이라뇨? 말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은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다 알겠는데, 없는 말 지어내시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아들을 뒤로하고 전 말을 이어나갔어요. 네, 사실은 이러했죠. 저희 엄마의 정육점에 항상 물건을 맡기는 아줌마가 신우이의 시어머니였고, 그 사람은 허구한 날 카바레에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아줌마였어요. 집에선 뒷바라지 잘하는 아내에 아들 공부 뒷받침해주는 엄마로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남편이 출장만 가면 카바레에 가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이중생활을 해왔답니다. 그리고 받은 선물들을 매번 우리 정육점에다 맡기면서 저 남자 이 남자 만난 얘기를 늘 저희 엄마와 동네 아줌마들한테 주책맞게 떠들어댔던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이제 그만 좀 하라며 얘기를 하자 동네방네 정육점에 상한고기 판다고 가지 말라고 떠들어댄 적도 있던 아주 무서운 아줌마였어요. 전 그 얘기를 늘 듣고 자라왔던 거고요. 제 말이 끝나자 신우의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며 거짓말 치지 말라고 절규를 하였지만 신우이의 시아버진 이미 안색이 변해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몇십 년을 속고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큰 배신감이었겠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항상 이상했지. 밤만 되면 전화도 안 받고 매번 그때 우리 집에 찾아왔던 남자도 가바레에서 만난 남자지. 나한테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역시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는구먼. 기가 막혀. 그동안 내조자라는 마누라인 척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주나 출장 가기만을 바랬을 거 아니야? 진짜 지겹다. 두 얼굴이야, 완전. 아니 여보. 다 지난 과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겠어. 당신이 출장을 자주 가면서 날 외롭게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랬겠어? 내가 낙이 뭐가 있어. 가고 간 날 신랑 뒷바라지에 얘 공부 뒷받침해. 그런 데라도 다녀야지. 저보고 근본 없다고 늘 그렇게 핀잔을 주셨으면서 어머닌 진짜 천박스럽네요. 그런 어머님이 저를 나무랄 수나 있겠어요? 양심이 있으셔야지.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 엄마란 사람 평생을 외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네. 와, 나 진짜 충격이네. 우리 엄마는 정말 고고하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자식 복이 창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인생을 그러고 살아? 내가 돈을 안 갖다 준 것도 아닌데 참나 허망하다, 허망해. 결국 제 한마디로 그 집은 파탄이 났어요. 신우의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가 늘 이상했던 점들이 있었던 터라 알고 보니 벼르고 있었더라고요. 한 놈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늘 살아왔는데 제 폭로로 인해 기정사실이 된 순간 시아버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남편은 불결하다며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소송으로 가야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속은 세월만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더럽다. 엄마, 다신 안 봐 진짜. 평생 아버지랑 나 기만하면서 남자들이랑 낄낄거릴 땐 좋았겠지. 이젠 끝이야 정말.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아들아. 여보, 왜 이 여자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그리고 그땐 젊었잖아. 지금은 그 누구보다 당신한테 잘하고 아들한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 내 덕에 의사 됐으면서 이럴래?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말은 바로 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남자 만나고 다닐 때 나 독서실에서 뼈 빠지게 공부해서 의사 된 거야. 알아? 난 또 엄마가 나 공부하는 동안 같이 밤새면서 응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즐기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불결해.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깔끔히 끝내. 어차피 당신은 다른 남자들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잖아. 얼른 끝내자고. 그리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아가씨의 시부와 시모는 이혼을 하였고 그래도 살아온 세월 때문에 소송까진 가지 않고 합의이혼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동안 부정당한 삶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은지
조용히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틋하게 아끼는 아들은 시어머니와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과 자리 한 번만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신우이는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절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요. 네 말은 듣잖니? 우리 아들 좀 보게 해줘. 병원으로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라. 제가 왜요? 저 그렇게 무시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줌마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어디 전화를 합니까? 그렇게 구박하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자 그렇게 좋아하니까 늙음하게 호구 하나 물어서 잘 살아봐요. 아줌마 특기잖아요? 이제 이 번호 차단할 거니까 연락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이만. 뭐? 아주 이제 네 세상이다 이거지? 내가 이래서 너 같은 애 며느리로 안 두려고 했어. 아주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마음대로 떠드세요. 그동안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도 없는 아줌마한테 깜빡 속아서 산 세월이 분한데 참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아들이랑 남편한테 미안하면 그냥 회개하고 조용히 사세요. 그게 아들과 아버님을 위하는 일이니깐요. 그 전화를 끝으로 신우이는 그렇게 본인을 미워하던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신우이의 남편에게 상처받은 마음들도 있어서 사실 온전히 회복되기란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또 신우이 남편은 연애 때처럼 신우이에게 다정하게 잘 대해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안정제까지 복용하던 신우이는 완전 얼굴도 달라지고 밝아졌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꽤나 충격을 받으셨다곤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살아왔던 터라 오히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동안 증거를 잡으려 애를 썼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야 바로 잡은 것 같아 다행이었죠. 언니, 너무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시집살이 당하고 살았겠죠? 그날 언니의 말 한마디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해졌어요.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참 언니한텐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에요. 에이, 뭐가요. 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기만 한 건데요. 본인 인생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뭐. 아가씨가 지금 행복해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지금처럼 그냥 잘 지내면서 서로 안 좋은 일, 좋은 일 교류하며 털고 지내요. 네, 언니, 고마워요. 오빠의 와이프 제 새언니가 아니라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우이와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둘이 아이 낳은 시기도 비슷하여 공동육아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둘이서 아가씨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정말 평생을 외도만 저지르고 살던 사람이라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어떻게 남편과 자식을 기만하고 살아왔는지도 대단하다고 얘기한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우이는 표정도 밝아지고 정말 늘 웃으며 지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행복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또한 이 일을 계기로 본인의 동생과 딸이 행복해졌다는 사실에 늘 저에게 고맙다고 한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느껴요.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나날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이맘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원래 가족이라는 건 핏줄로만 이어진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머님끼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 사이셨어요. 서로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학교까지 같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다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그 후로 쭉 친하게 지내셨죠. 서로 왕래를 하다 보니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감정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모두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 역시 특별한 반대 없이 양가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머님의 친자식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전처 사이에서 3명의 자식이 있는 아버님과 결혼을 하신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닌 3명의 자식을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셨거든요. 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낳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고 오로지 3명의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시집을 간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아가, 오늘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가서 수용이랑 같이 차 마시면서 TV 보고 있어. 알았지? 이것만 금방 씻으면 되니까 부엌에 오지 말고. 어머님, 같이 해요. 저랑 같이 하면 더 후딱 끝내죠. 같이 해서 TV도 같이 봐요. 아니다. 나는 너 아낄 거야. 어떻게 시키니? 우리 순자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내 자식한테도 안 시키는 걸 어떻게 시켜? 얼른 가서 수영이랑 같이 쉬고 있어. 에이, 어머님, 이거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같이 해요, 어머님. 시어머님은 시집살이라는 건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힘들까 애지중지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머님과 엄마는 자주 만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셨어요. 사돈지간이 아니라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셨죠.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결혼 10년 차에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던 저와 아빠는 낮에 간병을 하지 못했는데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가 낮에 그 힘든 간병을 다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선의를 거절했어요. 지은아, 내가 순자 간병을 하고 싶은데 한사코 거절을 했어 말이지. 나는 정말 괜찮아. 우리 순자, 나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라 간병은 다른 사람 손 말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어머님,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엄마가 지금 거동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괜찮은 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순자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다른 것 말고 나는 간병만 꼭 해주고 싶은데 아빠한테 잘 말해보면 안 될까? 나한테는 자매나 다름없는 앤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내가 좀 더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그래.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그러고 싶어. 알겠지? 몇 달만이라도 간병을 내가 해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엄마가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정말 편안하시다고 항상 얘기해주세요. 어머님 아니었더라면 저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내가 순자 포기하지 않게 열심히 치료받게 할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시어머님은 그 힘들다는 간병을 매일같이 하셨고, 엄마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엄마는 버티셨지만 결국 눈을 감으시고 말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슬퍼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알고 난 이후로 가장 슬퍼하셨던 날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겐 항상 용기와 사랑을 주셨어요. 넌 내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순자 딸이고 그러니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순자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친구였고 순자가 아니었다면 힘든 세상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지금은 순자가 없지만 순자를 닮은 네가 있으니 나는 위안이 돼. 그러니 지은아, 내가 친정엄마만큼은 아니더라도 너희 엄마가 되어줄게.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감사해요. 엄마도 어머님 곁에 있으셔서 정말 오래 버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아빠 모두 어머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 참 아쉽다. 오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순자 갈 때 웃으며 보내주어서 내가 여한이 없어. 시어머님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이 크셨지만 항상 저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께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15년 차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의 건강이 매우 나빠지게 되셨어요. 어머님보다 연세도 많으셨기 때문에 노안도 오셨고 지병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나눠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대부분의 유산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가 되었어요. 그 후로 얼마 뒤 아버님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이던 가족 모임도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통시댁에 안 가는 것 같은데 왜 다들 안 모이는 거야? 아버님 가시고 어머님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다들 따로 찾아뵙고 있는 거야? 어디에? 아, 뭐 알아서 가겠지. 다들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는 자주 뵙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뵙지 못하니 좀 신경 쓰이네.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동생들도 다 바쁜데 오라가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고 해볼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 역시 어머님과 별로 교류를 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님과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났지만 그때마다 어머님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뒤 명절이 되었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 명절이라고 해서 따로 음식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답니다. 오늘 명절인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네? 다들 언제 갈 거래? 아, 오늘 안 모일 거야. 그냥 처가댁에만 갔다가 오자. 아버님 기다리시겠네. 어? 왜?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 다들 안 모일 거면 우리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지금 친구들 만난다고 집에 안 계시니까 시댁 먼저 갔다가 가자. 가서 뭐해?
명절 음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다가만 올 텐데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왜?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하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어떻게 다들 별말들이 없어?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 매일매일 찾아가도 모자란데 당신도 그렇고 시동생들도 그렇고 왜 아무도 어머님 찾아가지 않는 거야? 너무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다들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그렇지 뭐. 뭐가 바쁘다는 거야. 당신도 야근 없이 바로 집에 오면서 거기다가 회사에서 오는 길에 시댁이 있는데 한 번 들리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내가 모르는 무슨 일 있었어? 아이, 당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뭐가? 뭘 그런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친엄마도 아닌데 계속 챙기는 것도 웃기잖아. 뭐? 지금 친엄마가 아니라서 안 간다는 거야? 아, 그래. 나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굳이 챙겨야 하냐? 다 그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난리야? 당신,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뭘 어떻게 키웠다고 그래? 계모가 그냥 계모지. 아무튼 우리는 이제 남남이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의 태도에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자녀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며 속상해 하셨던 모습이 생각났죠. 매번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랑 친구를 하라며 남편과 시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거기다가 엄마가 가끔씩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성을 쏟으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수영이가 요즘 별말 안 하니? 에휴, 요새 수영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왜? 수영이네 무슨 일 있대? 아니, 수영이 학교 급식실에 갑자기 배관이 터져가지고 공사하고 있다잖니. 그래서 다들 도시락 싸고 다니는데 수영이 걔가 고3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학교에 있는다더라. 대학 한번 보내려고 아주 기를 쓰고 도시락을 싸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도시락이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니? 거기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부족하게 싸주면 애들이 실망할까봐 아주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애가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지고 에휴, 수용이는 별말 안 해? 뭐 별말은 안 하던데? 엄마, 나도 고3이야. 수영이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에휴, 그렇긴 하지. 그래도 거기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나가서 빵 사 먹거나 그런다고 하는데 춘작에는 왜 그렇게 정성을 쏟으며 그러는지. 참, 애들이 그렇다고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속상하다. 엄마는 시어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거기다가 자식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었죠. 그런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다며 언급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남편과 시동생들이 시어머니를 등질 정도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당신 근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나도 어릴 적부터 어머님 봐오기도 해서 아는데 당신이랑 시동생들한테 잘못한 적도 없잖아. 아니 진짜 친엄마보다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못한 것도 없는데 다들 왜 그렇게 냉대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지. 막말로 당신은 시어머니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신경 쓸 것도 줄어들고 당신 입장에선 더 좋은 거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솔직히 말해봐. 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다들 태도가 바뀌었는지. 갑자기는 무슨?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냥 유산 분배 받고 하니까 다들 이제는 그렇게 끝이 난 거지 뭐. 원래도 별로 친하지는 않았어. 그냥 아버지 계시니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거고. 무슨 그런 연극을 몇십 년 동안 했어? 연극이라니. 우리도 할 말은 있다고. 고등학교 때 우리 친모가 찾아왔었어. 계모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나 보더라고. 근데 계모가 무슨 거지 쫓겨낸 것 마냥 쫓아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가 안 나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친모인데. 뭐? 지금 당신 어릴 때부터 키워준 사람보다 핏줄인 친모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아무리 그래도 계모는 계모라고. 새어머니도 아마 아버지 유산 보고 결혼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10살보다 훨씬 많은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 다 새어머니 그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당신 그렇게 놀랄 거 없어. 사람 좋은 척 다 연기하는 거야. 남편의 생각에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생각을 세 자식들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 함부로 말을 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에게 전혀 오지 않는 자식들을 영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 너도 이제 그만 와도 괜찮다. 네? 아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만 오다니요. 너도 계속 와보니 알겠지? 우리 애들 이제 영영 안 올 모양인가 보다. 애들 아버지 가실 때 사실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참 허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네. 그래도 애들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 나도 받아들여야지. 그러니 너도 그만 와도 괜찮다. 어머님, 다 알고 계신 거세요? 그래, 애들이 언젠가 그런 말 한 걸 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네가 고등학교 때 친모가 날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 돈 안 주면 애들 앞에 자꾸 나타나서 자기 부양하라고 할 거라고. 그때 냉정하게 내치지 말았어야 하는 거를 혹시라도 애들한테 들러붙을까 싶어서 냉정하게 내쳐버렸다. 근데 그걸 큰애가 다 본 모양이더라고. 애들이 그걸 알고 계모는 계모라고 울며 서로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어릴 적부터 봤잖아요. 누구보다 수용 씨 아끼고 시동생들도 사랑해주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거 다 알아서 어머님 이렇게 둘 수 없어요. 괜찮다. 애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자식 복 없는 사람한테 자식을 3명이나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까지 보게 해주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수용이나 다른 애들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컸었는데 나는 그걸 감싸려고만 했지 치료하려고는 안 해봤어. 지금 생각해보면 친엄마처럼 화도 내고 훈육도 하고 혼내도 볼 걸 그랬다 싶다. 내가 친엄마처럼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어머님, 전 어머님 계속 이렇게 뵐 거예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시잖아요. 어머님은 자식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쩌면 더 이상 자식들의 엄마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셨습니다. 냉정한 자식들의 태도에도 어머님은 매번 철마다 제철 과일이며 음식들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정성은 끝도 없이 이어졌죠. 어머님이 이렇게 정성을 쏟음에도 자식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이 바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찾아뵙기 시작할 때면 그 일주일 사이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 어머님 여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우리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사시니까 그래도 덜 외로우시지만 어머님은 그게 아니잖아. 어머니? 당신한테 어머님이 어디 있어?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왜 자꾸 못난 얘기만 하는 건데? 내가 못나? 당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안다고 그래? 계모가 계모지. 뭐 별거 있었을 것 같아? 당신 진짜 은혜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날 낳지도 않았고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어. 일 한번 나가본 적 없이 아버지 돈으로 생활하고 살아왔는데 당연히 아버지 자식인 우리들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원망을 할 거면 어머님이 아니고 당신 친모한테 해야지. 어떻게 그 원망이 어머님한테 향해? 당신 친모 바람나서 집 나간 거였잖아. 근데 그 사람보다 어머님이 더 나쁘다고? 어쨌든 남들은 시어머니 안 보시겠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 여자한테서 뭐라도 받을까봐 그래? 그 여자 돈에 미쳐서 꽉 잡고 안 줄 사람이야. 그거 몰라? 정말 어이가 없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돈에 미친 사람이 된 거야? 돈에 미친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고 당신 친모야. 당신이랑 시동생들 볼모로 돈 뜯으려고 한 게 친모인데 정말 대단하네. 며느리가 이 정도라는 건 그만큼 자식들이 개판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난 당신이 모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모실 테니 그때에 말할 거면 우리도 갈라서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과 시동생들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와 남편의 냉전 사실이 시동생들에게 알려지자 전화로 저를 설득하려고도 했었죠. 형수님, 형한테 들었어요. 요즘 새어머니 때문에 많이 다투신다고. 네, 요즘 어머님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세요. 도련님 바쁘시더라도 얼굴 좀 비추시지. 형수님, 전 새어머니 인정 안 해요. 형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친어머니도 못 봤어요. 알아요. 그거 다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시면 이렇게 말 못하시죠. 새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돈 때문에 친어머니도 다 끊어버리시고 저희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친어머니가 남편과 도련님들 볼모로 돈 달라고 협박한 건 아시고요. 돈 안 주면
평생 부양하라고 할 거라고 한 건 아세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신지? 그렇죠. 이런 얘기는 모르시겠죠? 돈 때문에 욕심낸 건 어머님 아니세요. 뭘 어떻게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 정말 정성으로 가족분들 돌보신 건 아시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머님 지극정성이셨어요. 혹시 새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 솔직히 새어머님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하셨을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인정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 형수님도 새어머니 받아들이지 마세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의 생각 역시 새어머니는 친모와의 만남을 끊어버린 장본인이었고 돈 때문에 자신들을 돌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철없는 시절에는 할 수 있어도 나중에 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어머니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최근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동생들은 친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명절이며 각종 행사 때마다 다들 모여 가족처럼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죠. 남편은 저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챙기는 바람에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요즘 친어머니 만나느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아, 사실 그전부터 친어머니랑 만나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계속 만나고 있는 거고. 언제부터? 언제부터 친어머니를 만났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버지가 친어머니 만나는 걸 엄청 싫어하시기도 했고, 당신이 너무 새어머니만 챙겨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친어머니 만난 건 성인 되고 아마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였고. 나랑 연애하면서도 만났던 거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야? 주말마다 점심 같이 먹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당신 궁금해해.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면 어때? 뭐? 당신 지금 되게 황당한 거 알지? 뭐가 이상한데? 친어머니랑 밥 먹는 게? 아니, 당신 5살 때부터 어머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셨어. 당신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지 않았어?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엄마가 된 거야? 아휴, 엄마가 언제부터 엄마가 된다니. 엄마는 그냥 계속 엄마지. 키워주지 않았다고 엄마가 아닌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 친엄마 만날 수 있지. 그래도 그럼 키워주신 새어머니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 알고 있는 거 그거 사실 아니야. 엄마가 그냥 우리 얼굴만 보여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새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신고한다고 해서 못 봤다고 하더라. 근데도 지극정성이라는 거야? 역시나 남편은 친엄마의 말만 믿고 시어머니가 지금껏 40여 년간 해온 모든 정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시동생들 역시 매주 친엄마와 만나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핏줄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 급하게 받아보니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신춘자 씨 가족분 되시나요? 여기 병원입니다. 네? 병원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아, 다른 가족분들은 연락이 안 돼서요. 신춘자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실려왔어요. 지금 혼수 상태인데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가 정신없이 어머님을 찾다 보니 혼수 상태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약간의 타박상만 입으신 채 누워 계셨죠. 저는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는 어머님께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왜 혼수 상태라고 하셨어요? 정말 저 어머님 잘못했을까봐 숨도 못 쉬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놀랐구나. 아가, 나 여기 일부러 들어온 거야. 네? 일부러요? 아니, 일부러 사고 당하셨다는 거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고는 우연히 당한 게 맞긴 한데, 아무튼 사고 당해서 그나마 화를 피한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입원을 하게 된 시어머니를 1인실로 옮긴 후 저는 그동안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갑자기 세 자식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애들이 집에 찾아왔었단다. 어제요? 갑자기 왜 찾아왔대요?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인감을 달라고 하더라고. 아버지 서류를 다 정리 못했다고 하면서. 갑자기요? 지금 1년도 더 지났는데 무슨 서류를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러니 말이다. 처음에는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하길래 주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애들이 유산 때문에 우리 집에 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주말에 너랑 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다. 뭐 오히려 잘 됐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근데 왜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애들 아빠가 나한테 남긴 부동산 때문인 것 같아. 부동산이요? 어머님 살고 계신 집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 그거 말고 사실 애들 아빠가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애들이 나 미워하고 자기가 죽으면 다 등 돌릴 거라는 거. 네? 그걸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나나 애들 아빠나 처음에는 사춘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 알게 된 게 애들 아빠 죽기 전 얼마 전이었어. 재산을 나누려고 한번 애들이랑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자신들이 잘 모실 테니 어머님께 말고 자신들한테 세 등분해서 나눠달라는 말을 하더라고. 애들 아빠는 아마 그때 얘네들이 아직도 미워하는구나 알았던 모양이야. 나한테 당신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증여해 줬어. 어머, 그건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그걸 알고 인감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그럴 거다. 친모가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한다고 했거든. 남편이 어디 재산 있는지도 좀 알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게 내 이름으로 올라가니 그걸 알고 애들한테 말한 것 같아. 시어머님은 최근 자식들이 친모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자신이 들어갈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자신에 대한 분노를 멈추지 않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저에게 주고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 딸이야. 그렇지?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나는 이 재산을 너에게 다 줄까 해. 네? 전부 다요? 어머님, 남편이랑 시동생 때문이라면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차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지금 어머님이 다 처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다. 사실 애들 내가 입양을 해서 내가 죽으면 다 받을 수 있는 재산들이야. 그런데 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 40년 넘게 애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내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참 허무하고 힘들더구나. 내가 노력하면 잘못 알았던 사실들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가, 난 이제 기운도 없고 너희 엄마처럼 뱃속에 떡 같은 게 자라고 있어. 시간도 없어. 그러니 이건 네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은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암이 생기셨고 진행도 많이 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이 자식들에게 돌아갈까 싶어 저에게 다 증여를 해주기로 결심하셨죠. 어머님은 정말 자식들이 이제는 돈에 미친 새엄마로 알겠다며 우스갯소리로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시어머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신다면 평생 남편과 시동생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께 증여를 받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남편은 저에게 분노를 쏟아 부었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받아? 아버지 재산이라니. 이건 어머님 재산이야. 어머님도 정당하게 가정을 돌보고 같이 쌓은 재산이라고. 그걸 아시니까 아버님이 당신들 빼고 어머님한테만 증여하셨던 거지.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 그 여자 만나더니 닮아가냐? 그래, 닮아간다. 어머님 닮으면 더 좋지. 당신은 친모 만나더니 닮아가는 거야? 뭐라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아니, 당신한테 쏟아부을 말 내가 더 많아. 당신 잘난 친모, 당신 학교 갈 때 도시락 한 번 싸준 적 없고 셔츠 한 번 다려준 적도 없어. 거기다가 그 어린 돌쟁이 막내 놔두고 외간 남자 만나 집 나갔고 기저귀 갈고 집안일하고 계모라고 온갖 멸시 받으면서도 당신들 정성으로 키웠어. 한평생을 자식과 남편한테 몸매어 살았던 분이신데 이따위로 대접을 해?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깟 핏줄이 뭐 대단한 거라고 평생을 희생한 사람을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인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소중한 핏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얼만큼 당신을 애지중지하는지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그 실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도 이제는 끝이야. 핏줄이라는 게 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동생들은 친모를 외면하지 못했고 그 뒤로도 아무런 재산도 없이 빚만 쌓은 친모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여의 투병 끝에 엄마에게로 가셨어요. 시어머님이 증여해 주신 재산은 사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도 고민이 많지만 시어머니의 희생만큼
저도 섣불리 쓰지 않으려고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었던 시어머니가 엄마의 곁에서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동안에 힘들게 살아온 만큼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 고민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결혼 20년 차 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시부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평생 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운영하시던 사업을 정리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시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조차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가족 모두 고민에 빠지게 되었었죠. 남편은 새 시동생 내외를 따로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면서 시부모님을 도와드리기로 의견을 내세웠지만 시동생들은 장남인 남편의 말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었는데 새 동서들은 남편의 말에 불만을 가져왔었죠.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반대를 해오다 보니 결국 시동생들도 동서들의 눈치 때문에 시부모님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동서내의 가족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희 부부만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을 왕래하면서 도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장시간 되다 보니 제일 큰 문제는 체력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걸로 결정을 보게 되었네요.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에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미안해 하셨죠. 하지만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피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저와의 의견이 일치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저희 결정에 대해 항상 고마워해 주셨어요. 당연히 마냥 좋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많은 대화로 서로를 이해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함께 모여 살아온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네요. 어느 날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마치고 동서들과 함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둘째 동서의 한마디가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동서들과 약속을 잡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동서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자주 모임을 가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뒤에서 부동산 얘기를 주고받더니 둘째 동서가 저에게 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은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이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계시잖아요. 형님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속이 많이 타실까요? 거기에다가 맨날 집안일만 해야 되니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큰 아주버님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니 재산이 모일 일도 없겠네요. 요즘 집값 상승으로 저희들이 투자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몇십억씩이나 올랐는데 형님은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집안에만 박혀 있다간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고요. 이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알아주실 것 같아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지금까지 형님한테 직접적으로 뭘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형님 미련하신 거예요? 아님 지능이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죠. 호의가 지금은 당연한 권리로 바뀐 것 같은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냥 이용 수단밖에 안 돼요.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다가 나중엔 수틀리면 형님의 소중한 시간만 희생했을 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나보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서둘러 주방 정리나 좀 하지. 저도 둘째 형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미련한 짓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시부모님 집에서 수발들며 지낸 세월이 10년인데 그동안 돈은 좀 만져보셨어요? 월급조차 받지 못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형님은 그냥 평생 무료 봉사만 하시는 거라고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꺼내겠어요? 형님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요. 정작 집 한 채도 없는 무주택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획도 없으신 거죠? 10년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앞날에 변화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똑같겠죠. 큰 아주버님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살고 계신데 집안에만 박혀서 사는 형님이 다를 게 없죠. 괜히 시간만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정리하세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무료 봉사해주는 가정부 하나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솔직히 저희가 왜 그동안 형님한테 말도 안 붙이고 지내온 줄 아세요? 너무 미련하고 답답해서 대화도 안 통하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해봤자 뭐해요. 괜히 큰 아주버님한테 한 소리밖에 더 들어요. 저희가 얘기한 거 또 쪼르르 달려가 아주버님께 얘기하실 건 아니시죠? 동서들은 제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동서들과 그동안 대화를 섞지 않았던 건 자기들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평소에도 무시를 해왔었는데 제가 이용만 당하고 있다며 지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동서들의 예의 없는 행동들에 동요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무반응을 보이니 또다시 입이 근질거렸는지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동서들은 저에게 생각 없이 막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는 건 누구의 부탁이 아닌 제가 원해서 그랬던 거였고 10년간 시댁에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용당하며 살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 시모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모든 걸 시키셨다면 당연히 동서들이 말한 것처럼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모는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움직이시고 가끔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저보다 몇 시간 먼저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시모의 모습은 조금도 변화가 없으셨어요.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데 동서들은 저희 가족관계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본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리를 뒀으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주방 일을 끝낸 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신 시부께서 시동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자 동서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네요.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어떻게 된 게 큰아들 빼고 너희들은 하나같이 집안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돌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니? 너희 큰형이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고생은 원래 사서 하는 거라잖아요. 형이 원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원을 가세요. 왜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시려는 건데요? 그냥 힘든 것도 모자라 저희한테까지 부담을 주시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죠. 되려 짐을 주면 어떡해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이런 말 들으려고 저희가 시간 내서 온 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온 것뿐이니 이제 그만하세요. 10년 전이랑 10년 후의 삶은 많이 변했다고요. 그때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컸다면 지금은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도 바쁜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저희 인생의 피해를 봐야 해요? 고생은 형 혼자 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아버지 붙잡고 계실 건데요?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편하다고요. 이 사람 말이 100번 옳아요. 아버님 괜히 고생만 시키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들어가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세요. 둘째 동서내외의 시작으로 셋째, 넷째도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참고 있던 남편은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시모는 새 동서내외들 보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며 마무리를 지으려 했지만 본인들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그동안의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동서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큰형님이 여기 와서 수발 좀 들어준다고 저희들과 눈에 띄게 차별을 두시잖아요. 일손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너희들 그만하지 못해? 여기 싸우러 온 거니?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한 만큼 신경 써주는 건 타당한 건데 그게 뭘 서운하다는 거야?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큰 며느리 봐라. 10년 동안 잠깐 외출하는 것 말곤 집 밖을 제대로 나가본 적 있니? 명절날 외에는 거의 다 집에만 있었다고. 너희들이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도왔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겠지? 그런데 차별을 한다고? 너희들이 큰 며느리를 먼저 따돌리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니?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뒤에서 전부 다 살피고 있었다. 적어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차별받지 않고 대우받고 싶으면 생각부터 뜯어 고쳐라. 뭘 뜯어 고쳐야 한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저희한테 잘 하셔야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손을 벌리게 될 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만 하셨어도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동안 자식들을 키워줬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식들 좀 그만 힘들게 하시고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 충분히 알았고 2번 다시 바라지 않으마. 하지만 너희들도 절대 우리한테 찾아와서 손 벌리는 일 없도록 해라.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지만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 우리 집에 2번 다시 고개 내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쓰지도 마라. 몸은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아나시는 것 같다니까. 아버님 마음 잘 알았으니까 저희 이제 그만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시간이 지나도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도움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평생 큰형이랑 큰형수 끼고 살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세월이 지나 2분이 세상을 떠나신데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까 2번 다시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둘째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뱉은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둘째 시동생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들은 오히려 서로가 똘똘 뭉쳐 저희 남편을 강하게 밀쳤고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께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셔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동서들은 짐덩어리 같은 시부모님을 떼어낼 수 있었던 날이었다며 서로 축하한다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고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동서들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멍한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선의 애들은 애초부터 시댁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두며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받고 말았네요. 동선의 애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조용해진 집안의 시모는 방에서 나와 어질러진 거실들을 정리하며 힘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다가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국 시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셨는지 휘청거리셨네요. 시부모님께서 바라신 건 별거 없었어요. 주말에라도 잠깐 시댁에 내려와서 서로 도와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자는 거였는데 시동생과 동서들은 그런 것조차 귀찮아하며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를 짐처럼 생각했고 요양원에 들어가 살라는 막말을 퍼부었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셨고 동서내외를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들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만 있었죠. 그런 삶을 지속해 오던 어느 날 시동생들이 갑자기 시댁에 찾아왔어요. 안 봐도 대충 느낌이 왔지만 일단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모른 척 하실 건 아니시죠?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손을 벌리겠어요. 그 난리를 치고 떠났는데 지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니? 너희들한테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세요. 자식 간에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데 돈이 문제예요? 작년 때까지만 해도 정신없이 건물 투자했었는데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월세가 돌지 않아서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사정은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힘들게 투자한 건물을 헐값에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기만 좀 지날 수 있게 지원 좀 해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해달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얼마 전까지 난리를 치고 가셨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정작 아버님 어머님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정작 본인들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요? 저 같아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요? 아버님,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어차피 그때뿐이에요. 전혀 감사하지 않을 거고 지금 태도를 보면 이게 돈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냥 아버님 재산을 뜯으려 온 거잖아요. 형수님은 조용히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어디서 가족들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있어요? 주방에서 과일이나 내와요. 어디서 큰 며느리한테 눈을 치켜두고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돈을 맡겨놨냐?
뭐가 이쁘다고 내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건들기 싫으니까 이자를 내 돈으로 납부하겠다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욕심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그 꼴이 된 걸 왜 내가 뒤처리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 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길거리에 나 앉아도 절대 도와줄 생각 없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너희들을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칠 생각이다. 시부도 시동생들의 태도에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절대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시동생들은 시부의 태도에 화가 났는지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곤 더 이상 참지 않고 시동생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동생들만 시댁에 와서 안 되자 동서들까지 집에 찾아와서 돈 타령을 시작했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동서들의 얼굴에 뿌려 버렸네요. 동서네 애들이 상가 건물을 몇 개를 투자했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자 폐업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대출을 하게 된 동서네 애들은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이자를 납부하는 게 어려워질 정도로 상황이 힘들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상가 건물을 싸게 처분하기에도 그동안 붙잡아 놓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동서내외를 조금도 도와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집안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말았네요.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동서네 애들은 시부모님께 땡전 한 푼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자 더 이상 연락도 없었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던 어느 날 저희는 시부모님을 따라 계획에 잡혀있던 일정을 소화하려고 집 밖을 나섰는데 상황이 급했는지 차에 올라타 출발하려는 저희 가족을 동선 애들이 막아섰고 시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라며 서둘러 계획에 있던 일정을 소화하려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동서내외는 저희를 끝까지 쫓아왔고 어느 한 건물에 도착을 하게 되자 동서내외들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사색이 된 얼굴로 저희를 보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차에서 내렸고 잠시 뒤 시부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차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차에서 혼자 걸어 내려오실 수 있으신 거예요? 분명 사고로 허리를 다치셔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언제부터였어요? 왜 저희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신 건데요? 그리고 여기는 왜 오신 거죠? 병원 개원식이 아버님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거냐? 너희들이 언제부터 우리 가족 일에 신경 쓴 적이 있었어? 내가 걸어 다니던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그것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입 아프게 설명하고 싶지 않으니까 개원식 방해하지 말고 당장 물러가라. 아버지, 그건 아니죠. 저도 자식인데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언제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지. 5년 전부터 조금씩 걸으실 수 있으셨다. 그런데 왜 비밀로 했냐고? 보면 모르겠니? 너희들이 하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건물은 너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투자한 병원이다. 10년간 고생한 큰애들의 명의로 넘겨주신 건데 뭐가 잘못됐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동안 큰애한테 무주택자라고 무시하는 동안
이 건물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려 했지만 그걸 전부 다 걷어차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게? 이왕 온 거 개원식 떡이나 한 봉지씩 가지고 돌아가라. 이런 걸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이 병원을 아주버님과 형님 소유로 가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 사람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재산에 관여할 문제는 있는 거예요. 절대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순 없어요. 동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겠어? 왜 동서들이 그동안 시부모님께 상처 줬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잘못은 인정하고 시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잘났다고 그동안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 동선의 애들은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혼자서 걸으시는 시부를 보며 일제히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시부모님께 했던 상처되는 말들은 전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네요. 시부모님은 사고로 허리를 다치시면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된다고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몸의 신경이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아래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동선애에게 이 사실을 숨겨달라며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몇 번이고 기회를 줬던 건데 동서들은 전부 다 걷어차면서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들까지 서슴없이 뱉었던 겁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게 된 시부는 그때부터 자식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거라 다짐하게 되셨고 모든 재산을 저희 남편에게 넘겨주시기로 하셨죠. 시부가 다치게 되시면서 사업을 정리한 거지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시부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꽤 많은 곳에 투자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모은 재산을 병원 건물을 세우는데 더 큰 투자를 하게 되신 거였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앞으로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테지만 저희 부부의 삶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눈앞에서 시부의 재산을 놓친 동선애이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고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절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형님, 그동안 저희들이 무시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사정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 전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대출빚도 못 갚으면 앞으로 저희들 어떻게 살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용서받을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요? 아버님한테 좋게 얘기해 주세요. 형님 한마디면 모든 상황 정리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간 아버님 댁에 버티고 계셨던 이유를 미리 알려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았죠. 그냥 휠체어 타고 계신 아버님 수발들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던 것 뿐이에요. 나라고 아버님 뜻을 알고 있었겠어? 나랑 애들 아빠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동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서로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데 동서들은 어떻게 했어? 오히려 힘들 때 거리를 두면서 조금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눈앞에 세워진 병원 건물을 보니까 군침이 흐르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네. 개원식 시작해야 되니까 그만 돌아가죠.
동서내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며 개헌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만 넘겨줬다는 이유로 시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요. 일이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의 부양을 적극적으로 도운 남편과 저에게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동생들의 동의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되었지만 시동생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하네요. 결국 그 끝은 본인들이 손해라는 걸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저희도 더 이상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서내 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도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앞으로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고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